샤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실존은 본질을 앞선다고. 풀이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 아무런 목적 없이 세상에 던져집니다. 무엇이 될지, 무엇을 위해 살지, 그 모든 것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존재. 그것이 인간의 조건이자 자유의 무게입니다. 그런데 AI는 다릅니다. AI는 목적을 위해 만들어집니다. 본질이 실존을 앞서는 존재. 사명이 먼저 주어지고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AI의 조건입니다. 오늘 만나볼 작품은 이 질문을 한 AI가 100년의 시간을 걸쳐 탐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사명을 가진 AI는 행복한가? 그리고 기술은 정말 멈출 수 있는가? 2021년 애니메이션 MAR 249위의 비비입니다. 최초의 인간형 자율 AI 비비의 사명은 단 하나입니다. 노래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비비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줍니다. 첫 번째는 방향성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아는 존재는 강합니다. 목표가 없어서 방황하는 인간과 달리 비비는 매 순간 자신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압니다. 사명을 가진 자의 동기, 실행력, 흔들리지 않는 중심, 이런 것들은 사명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주이기도 합니다. 사명에 얽매이는 것은 사명 밖의 선택지가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비비는 100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지만 그 선택의 기준은 항상 하나입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에 부합하는가?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렬한 사명을 가진 사람은 빠르게 달려가지만 때로는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립니다. 사명은 나침반이자 동시에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작품 속 세계에서 기술은 멈추지 않습니다. AI가 발전할수록 인간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결국 100년 후에는 A와 인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기술 발전을 악으로 규정하는 반 AI 테러 집단인 토아크가 등장하는 것도 이 흐름 속에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기술 속도는 정말 멈출 수 있는 것일까요? 기술은 혼자 달리지 않습니다. 기술을 앞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기술의 등 뒤에 걸린 압력입니다. 그 압력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탈락 가능성이죠. 멈추면 밀려난다는 공포, 경쟁자가 즉시 내 자리를 대체하고 한번 시장을 뺏기면 회복이 불가능한 구조에서 기술은 취미가 아니라 생존 방식입니다. 15세기 명나라에 정화 황제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어떤 함대보다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함대는 멈췄고 유럽의 향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중국은 멈춰도 체제가 유지되는 구조였고 유럽은 멈추는 순간 도태되는 구조였습니다. 기술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멈추면 죽는다라는 구조입니다. 이 조건이 빠지면 기술은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유예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갖추는 순간 억눌려 있던 기술은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AI 급성장이 바로 그 폭발입니다. 100년의 시간 동안 비비는 반복적으로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멸망의 미래를 막기 위해 지금 눈앞에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한다면 그 선택은 정당한가? 현재의 100명과 100년 후의 미래의 수십억 인구, 그 가치를 비교하는 것은 가능한가?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공리주의적 논리는 어디까지 허용되고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이것은 트롤리 문제라고 불립니다. 달려오는 기차를 멈추기 위해 선로를 바꾸면 5명이 살고 1명은 죽습니다. 선로를 바꾸지 않으면 5명이 죽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수학적으로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그 1명을 직접 죽이는 행위를 선택하는 것과 5명이 죽는 것을 번갈아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같은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비비는 이 질문 앞에서 흔들립니다. 사명을 위해 다른 AI를 희생시키는 것은 옳은가? 마음이 생긴 AI, 그것은 진부인가 위협인가? 후반부에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된 비비는 은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은퇴한 비비는 사명을 위해서 작곡하려고 노력합니다. 최초의 AI 측량물. AI는 창조성이 부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틀린 명제입니다. 오픈 갤러리 아트 스토리에서 AI 미술품은 1등을 차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기 때문에 오히려 창조성과 모방 능력에서 인간을 능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창조성이란 무엇인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능력인가? 아니면 기존의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하는 것이 능력인가? 만약 후자라면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진 AI가 가장 창조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비비는 100년 동안 노래를 부르며 쌓아온 경험, 그 경험이 창작으로 이어지는 순간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무언가를 남기는 존재가 됩니다. 작품의 마지막에서 아카이브는 비비에게 선택권을 넘겨줍니다. 인류의 방향성을 결정할 권한을 본질이 실존을 앞서는 존재로 만들어진 AI가 마침내 스스로 본질을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AI는 언제까지 가능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기술은 멈출 수 없습니다. 구조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방향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 선택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사명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까? 아니면 얽매이게 합니까? 지금까지 명작탐독가 정승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